3월 9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상당히 까다로운 흐름에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번주 조금 눈이 와서 비가 내리면서 주로가 이제 다습 주로가 되다 보니까 전개적으로 월요일에 민감한 마필들이 못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또 앞선에서 선행을 좀 편하게 가는 마필들은 입상에 성공하면서 그냥 앞선 따당으로 끝나는데, 약간의 이제 경합에서 이럴 때는 또 추입형의 마필들이 못 들어오고 또 선입권에 있는 마필들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맨바닥에 있는 마필들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토요경마 승부처 3개 중에 1개만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너무 또 배당도 너무 많이 좀 떨어졌고요. 좀 제가 너무 부진했습니다. 판성을 제대로 읽었었는데 그대로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거 너무나 죄송하고요. 좋은 날씨에 잘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일단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 경마도 상당히 혼전도가 상당히 높은 경주입니다. 뭐 전반부 경주에 뭐 인기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렇게 끝나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래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토요 경마의 그 흐름을 보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인기 마필들은 단점을 보고 또 복병권에 있는 마필을 장점을 보고 이런 걸 한번 해보면서 이런 경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베스트라지, 2번마 컴플리트 터치, 7번마 어플리트런, 4번마 라이언 하트, 이런 마필들이 일단 인기 마필로 팔립니다. 7번마 어플리트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이죠. 근데 중속이 안 좋은 마필입니다. 스타트 자체는 괜찮은데 중속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중속에서 치고 나가지 못하는 발걸음을 보여줬고요. 2번마 컴플리트 터치도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했지만 이번에 조교 때 끝걸음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부미너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조한별 기수가 지난번에 타고 있었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조교 때 모습을 보면은 오, 기본기가 있는 모습이구나, 3차까지 올라오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모리에 민감한 부분도 있는 마필이라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11번마 시크릿 룰프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용호 기수가 4차권까지 올라왔던 모습인데요. 직전 경주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되어 있는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4번마 라이언 하트와 7번마 어플리트런, 이런 마필들 보내놓고 적극적으로 3선, 4선까지만 붙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이 많이 좋아져 있는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모레도 일단 다 맞아봤던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도 끝걸음 자체에서 호전된 발걸음을 보여주었던 11번마 시크릿 울프를 우리는 강하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에 약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일단 누가 앞에 가느냐, 이런 부진마 경주 편성에서는 추임마보다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11번마 시크릿 울프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수양빈, 요즘 문세영 기수 정말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지만 입상을 하는 기수로 좀 바뀌었습니다. 최근 2번마 수양빈은 지금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는 있지만 중속이 부족한 마필이고요. 지금 네 번째 지금 경주까지 한 번도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거리까지 1300m가 늘었기 때문에 다리 바꿈에 단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머닝윈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거리가 1300m 지난번 뛰어가 3차까지 올랐지만 마지막 끝걸음 자체는 아예 없었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 보는 마필은 6번마 영혼포테인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희 기수가 탔는데 1700m 1번 게이트였습니다. 워낙에 말 자체가 좀 추입형의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태희 기수가 초반부터 아예 잡고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때렸는데 빠른 흐름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했던 모습입니다. 이번에 다시 이제 송재철 기수, 적임 기수로 기수를 교체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재철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한 농땡이 기질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2번하고 5번하고 이런 마필들이 빠른 마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레이스에서는 3코너 중반부터는 충분히 뭉칠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면 6번 영업부텐이 사정권에서 움직이면서 적정거리 1300m 앞말 경주 편성에서 충분히 레이스 흐름상 올라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능력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봐줘야 되는 마필 6번 영혼포텐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긴샤리보이, 외곽이 11번마 학산 카이로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주중 방송했던 마필들이 다 외곽 게이트를 좀 받았어요. 일단 11번 학산이오로는 제가 이제 주중 3두 방송부터 말씀드렸던 마필이고요. 일단은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꼬리를 하고 결승선 꼬리하고 힘 남아 돌아가지고 1코너 중반까지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장추열 기수가 요즘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필이 기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외곽 게이트가 있다는 게 약간의 단점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마필은 5번마 벌교 DY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긴샤리보이도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데 안쪽에 1번마 굿파이터라는 마필이 안쪽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온 순간 따라가는 전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9번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기를 하고 그 뒤에서 11번마 카사카이로가 취입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 반면 5번마 벌교 DY는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강나루, 스타닝 플래터 상당히 강한 상대들과 뛰면서 중속에서 반응을 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승급전에 맞으면서 상대들이 강했던 반면 이번에는 상대들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약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9번마 긴샤리보이하고 10번마 축풍령, 11번마 학선하이로 다들 15초 때뿐이 뛰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벌교 DY도 조교 때의 느낌이 지난번에 60%였는데 이번에는 85%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만큼 말 자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마필도 경배가가 1억이 넘은 고가의 마필입니다. 상태가 부쩍 많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5번마 벌교 DY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앞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스키타이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는 판단됩니다. 직전 경주 추입으로 끈기 있게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고요. 9번마 호명신화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약간의 농땡이 기질이 있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서승훈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 보는 마필은 1번마 라운플래터가 되겠습니다. 1번마 라운플래터는 직전 경주 6등급 경주 편성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 유현명 기수가 완전히 마필 자체를 좀 짓이겨서 좀 앞선에 갔죠.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앞말이다 보니까 숨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무너졌어요. 앞말들 같은 경우는 초반에 밀었다가 3코너, 4코너, 3코너, 4코너까지는 좀 한번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의 마필들은 숨을 돌릴 틈 없이 이렇게 레이스 전개 하잖아요. 근데 이 안발 같은 경우는 이 라운플래터 같은 경우는 그걸 다 하지 못했다는 거죠. 숨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좀 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안말과 순말이 뛰는 경주가 아니라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부쩍부쩍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숨을 돌리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1월 19일날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이 이현종 기수가 선의권에서 2선에서 차분하게 4코너까지 와서 버텼던 그림입니다. 이번도 굳이 중간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여차하면 선행도 가능하고 1번이 선행을 가는데 옆에서 들이댈 수 있는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습니다. 딱히 선두권에 가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1번만 라운플래터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올렸고 상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 마필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1번만 라운플래터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성희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쪽에 1번마 더 나은 킹덤, 뭐 가장 인기마로 팔리죠. 근데 요거 이제 기수가 송재철 기수입니다. 안쪽에 1번 게이트에서 좀 갇혀버릴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정말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면서 마지막에 추임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도 6번째, 7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그렇게 막 강한 마필은 아니라는 판단되고요. 4번마 우승진리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14주의 공백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습주행 때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 추진하고 중속에서 추진하면서 합격했던 마필인데 컨디션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마필도 연습주행 때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채찍을 정말 강하게 때려줬을 때 다리 바꿈을 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이제 3번 뛰는 동안 지금 6등급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하고 12월 1일 경주 때는 맥없이 아예 무너졌어요. 인기 2위권으로. 근데 이번에 14주 공백이 약간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고요.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 중에는 11번마 빅토리킨. 기본적으로 미국산 마필인데 최근 국내산 5등급 경주에서 2번을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국내산 5등급 경주인데 지금 딱 뛰어봤던 마필이 11번 빅토리킨이에요. 오랜만에 국내산 경주로 왔다는 거죠. 기본적인 약간 순발력은 약간 처지지만 기본적인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퀸 아비게일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면 되죠. 거의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이제 종합제 지금 점 하나가 없는 마필인데 이게 1300m, 1400m 뛰어봤지만 1분 28초 때까지 뛰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정준이가 타는데 기본적으로 능력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기본적인 타임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그렇다면 퀸 아비게일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마 정성바이스도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정정의 기수라서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주는 1번마 다난 킹덤, 4번마 우승진리, 8번마 퀸 아비게일, 11번마 빅토리킨 이 4두의 마필 가지고 한번 전반부 첫 번째 추천 경주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경주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1번, 4번은 제가 축으로 가져가 않을게요. 요거 이제 복병권 있는 마필 8번 퀸 아비게일과 11번 빅토리킨 두 마필 중에 한 마리 놓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바벨트레오 요게 이제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제가 봐서는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그냥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도 있고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여기에서 뭐 다실바 기수가 굳이 뭐 따라가는 전개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돼요. 3번을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후차권은 약간 난해한 경주 편성이지만 조금씩 올라오는 마필이 4번 우상용이 되겠습니다. 우상용은 지금 1800m, 1600m 경주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적정거리가 1400m라고 판단되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상용 쪽에서 마방에서 지금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덜 팔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도 안쪽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개를 했을 때 마지막에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조교 때 느낌도 상당히 좋았고 이 마필이 지금 장구의 계란이 큰 고리 제갈로 장구를 교체하고 나오고 있거든요. 혀 보정권도 해제하고 그러니까 말이 조교 때 엄청나게 잘 뛰는데 결정기 약간 떨어져. 그게 바로 혀 보정권과 뭐 계란이 큰 고리 제갈 이런 게 변화를 좀 준 거예요. 근데 이 마필이 변화가 왔다. 이번에는 완전히 장구가 계란형 큰고리 제갈이 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1400m 적정거리이고 한번 해볼 만한 경주 편성인 만큼 4번마 우상용 요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런와일드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립니다. 그만큼 뭐 3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레이스가 완전히 부진막 경주 편성이라는 거예요. 아예 뭐 말들이 거의 없어요. 이번 런와일드가 이 정도로 팔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거고요. 자,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마필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마필 3번마 벌교 위수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 벌교 위수는 적정거리가 일단 1200m입니다. 1200m에서만 엄청나게 잘 뛰는 마필이에요. 거의 뭐 단거리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경주 뭐 1300m, 1400m만 넘어가도 말이 조금 헥헥헥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벌교 위수가 이번에 김초루 기수가 교체되었습니다. 일단 김초루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고 시작하고 나오고 있는데 최용주 조교사 마방에서 김초루 기수를 정말 오랜만에 태워주는 것 같아요. 최용주 교사가 거의 뭐 기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김초루 기수 안 태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김초루 기수를 태우는 모습을 보니까는 야, 이게 뭔가 간절함을 김초루 기수한테 맡기지 않았나 생각 드는 거예요. 조교를 직접 지난주부터 하고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승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적정거리예요. 1200m. 여기 뭐 9번마 새로운 가이, 뭐 6번마 히피티스스, 5번마 큐피트 하트, 7번마 영악한 타카 이런 말들은 팔리는데 별거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서 3번마 벌교위수가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만 따라 붙어주면 마지막에 올라오는 걸음이 있다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벌교위수가 입상했을 때 모습을 보면 조교가 그렇게 썩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조교에서 전개가 잘 풀렸을 때 들어오는 말이 3번마 벌교위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딱 그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1번마 동남 강타자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기가 워낙에 단단한 마필이고 1200m에 지난번에 김혜성 기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무너졌던 마필인데 워낙에 그때는 앞선에서 그냥 전개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했던 경주 편성이에요. 그냥 추입형의 마필들이 안 통했던 경주 편성이고 차라리 이번 경주처럼 외곽에서 이제 무빙식으로 선두권에 붙이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고요. 복병만은 5번마 로맨스 블루가 되겠습니다. 확실히 많이 변했어요. 지금 국내상 6등급 경주에도 일본 16초 때까지 뛰고 지금 최근 5등급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거의 뭐 안 팔립니다. 근데 이게 5번마 로맨스 블루가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으면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렇게 빠른 말이 1번마 트리플 드림이 있는데 말의 컨디션이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5번마 로맨스 블루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는데 말의 상태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돼서 출전하고 있고 기본기도 일단 있는 마필이고 무례만 맞지 않으면 1분 15초 때까지는 충분히 뛰어줄 수 있는 만큼 5번마 로맨스 블루 이 마필을 복병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차하면 현장에서 제가 5번을 놓고 한번 때려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럭키 프랭크가 압도적인 인기 마필로 팔리죠. 기본적인 이제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고 제가 보는 마필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마필인데 결정력에서 좋아지고 있는 9번마 미스 찰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W 표시를 할게요. 일단 이제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서 두 마필을 이제 출전을 시킵니다. 근데 일단 박재우 조교사도 워낙에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 보시면 알겠지만 추입형의 마필들이 없습니다. 거의 뭐 선행형의 마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산의 자마 이런 마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박재우 조교사 마방에 5번하고 7번하고 5번하고 9번하고 일단 선행 스타일이 약간 겹치잖아요. 근데 박재우 조교사는 이런 거 작전 지시는 정확히 합니다. 일단은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이 좀 더 스타트가 있기 때문에 5를 선행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9번만 미스 찰리가 따라가는 전개 이런 전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거리가 1200m이기 때문에 조금 흐름 자체가 빨리 가져갈 겁니다. 사건을 돌면서 9번이 외곽에서 그냥 무빙으로 싹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9번만 미스 찰리가 12주의 공백은 있는데 마리 컨디션 최근 들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이트 2점도 있는 반면 따라가는 전개 모두 다 가능한 9번와 미스 찰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부산에 딱 하나의 추천 경주로 들어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3번마 블랙펠컨 출전하고 있습니다. 블랙펠컨이 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기 2위로 팔리는 마필이 원더풀 케이런
여기 9번마 백투더 챔피언 이렇게 3D의 마필들이 팔립니다. 근데 이 3D의 마필들이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3번마 블랙헐커는 지난번에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필 자체가 마지막에 끝걸음이 떨어지면서 올라오다가 말아봤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몸싸움을 싫어하더라고요. 2번마 옴드풀 케이러는 지난번에 블랙형한테 충분히 이겼던 마필이죠. 이 마필도 이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마필들이 앞말들이 1800m 한 바퀴 잡아돌리기는 또 힘들어요. 지난번에는 국내산 4등급 경주 편성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내산 혼합 4등급 국내산 경주가 아니라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이에요. 근데 이 레이스 자체가 다들 국내산 마필이고 1번만 바이스로엘만 외산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이런 대끼리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리 상태가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이 그 찬스라고 판단됩니다. 힘도 많이 좋아져 있는 만큼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에서 따당으로 끝나는 경주 편성은 아닙니다. 사정골에서 있는 경주 편성은 아니에요. 부산의 주로가 지금 5%, 13% 주로거든요. 근데도 마필들을 보면은 그렇게 앞선에서도 끝나는 경주들보다는 끝나는 경주도 많겠지만 중간에서 따라가는 전개하는 마필들도 입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충분히 3번, 2번, 9번 이 세 마필을 완전히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 놓고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강나루, 3번마 시티킹 모든 마필들이 이 두 마필만 종합지에서 보입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9번마 일동박소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조교 때 다 좋아요. 조교 보는 AS가상가 분들이나 그 다음에 현장에서 보는 동영상으로 보는 분들이나 일동박수의 조교를 보면 와 말이 진짜 많이 좋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와 진짜 이제 완전 좀 살아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보다 이제 9주의 공백에서 출전합니다. 근데 이 마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8월 달에 열사병이 걸려가지고 쭉 공백이 가졌던 마필이고 그 다음 1월 4일날 CC용기사 탔을 때는 그냥 아예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한 발을 때려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금 9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데 1600m가 제가 봐서는 적정거리라고 판단되고요. 조교 때에 엄청난 조교를 보여줬어요. 강도도 높였는데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딱 월요일날 강도를 높였잖아요. 그럼 화요일날 하루 쉬고 이제 수요일날 나오잖아요. 수요일날 컨디션이 더 좋아. 목요일날 조교를 하는데 김초록 기사가 약간 절절 매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말을 끌고 가는 힘이 워낙 있다 보니까 절절절절 이를 매겨가지고 가더라고요. 야, 그러면 이번에 한번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1번마 강나루, 3번마 시티킹. 좋은 마필들입니다. 하지만 9번마 일동박수. 한번 도전이 가능한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지금 12월 19일에 주행검사 때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일동박수가 이창마를 10마신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좀 더 무빙식으로 좀 더 붙어왔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13주 9의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외곽에서 감아 올라가서 좀 무리를 하더라도 무리를 맞지 않고 레이스 전개했을 때 뛸 수 있는 9번마 일동박수 이 마필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스타클래스, 4번마 벌마의 엔젤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2번마 스타클래스 같은 경우는 55에서 55.5. 근데 지난번에 솔직히 말해 스타클래스가 전개적으로 전혀 하자 없이 탔습니다. 근데 빠른 발이 이번 경주 없기 때문에 이번 스타클래스도 도전이 가능해요. 4번마 벌마의 엔젤도 57의 부담량이 높죠. 상당히 53.5, 54.5까지는 짊어져 봤는데 57은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도 말의 컨디션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보는 마필이 10번마 영광의 프린스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인데 영광의 프린스 같은 경우는 지금 1800m, 1800m 계속 좀 두 번의 경기에서 무빙으로 한번 떠봤던 마필입니다. 약간의 중속에서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이라서 정확하게 떠줘야 돼요. 어정쩡하게 무빙을 뜨면 안 돼요, 말이. 정확하게 임팩트 있게 한 방에 무빙을 떠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실바 기수가 상당히 잘하는 겁니다. 다실바 기수가
1호 경마에서도 인기 마필들, 복병권에 있는 마필들 의외로 잘 타고 있는데, 저는 10번마 영광의 프린스 요거 한번 노려볼게요. 2번과 4번도 컨디션 좋지만 10번마 영광의 프린스는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무빙하는 타이밍을 한 번에 못 넘어갔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10번마 영광의 프린스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2번마 골든 잭팟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인 뭐 앞선에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가 없죠. 1700m 거리가 늘었지만 워낙에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힘이 있는 마필들은 선두권에 갔을 때 상당히 더 뛰었을 수도 있잖아요. 최근은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이었는데 안쪽 2번 게이트입니다. 4번마 뭐 라파이트도 일단 빠르지만 2번마 골든젯팟 이여기가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갈 거예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은 8번마 스피드 루키가 되겠습니다. 그냥 김석영 기수는 진짜 좀 알다가도 약간 모르는 기수입니다. 말들을 정말 조금만 집중력이 있게 타면은 다 때려잡을 수 있는 말들인데 어떨 때는 막 4코너까지 너무 참고 있다가 타도 어느 때는 또 3코너 돌기 전에 또 외곽으로 빼가지고 나가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 오기까지는 3코너 중반까지는 딱 좋아요. 근데 3코너 중반부터 서둘러 버리는 거거나 너무 참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스피드 루키는 지금 1800, 1400m를 다 뛰어봤는데 지금 1700m 이번 경주 딱 이제 조금 중간에 있는 경주 편성에 출전합니다. 요게 이제 조교 중에 이제 방마가 돼가지고 이를 엄청나게 좀 뛰어다녔습니다. 뛰어다녀가지고 몸을 혼자 풀었는데 약간 스피드 루키도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상규를 지금 계속 태웠는데 박윤규 주교사도 이제 감량 기술을 태운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성경 기수가 54.5인데 제가 봐서는 선행형 스타일의 맞필들은 이상규 기수가 낫고 약간 선입권에서 추입형 스타일의 맞필들은 김성경 기수가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8번만 스피드 루키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부산 1법의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마 블랙맘마, 3번마 빈체로 카발로, 여기에 외곽에 7번마 판타스틱 킹덤, 12번마 대함장군, 이 모든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블랙맘마가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도 뭐 거의 뭐 최선의 말몰이였죠. 지난번에 약간의 버티는 그림. 3번마 빈체로 카발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맥없이 무너졌어요. 그냥 3선 4선에서 좀 빈체로 카발로가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스타트가 워낙에 잘 나오다 보니까 선의 외곽에 붙으면서 그냥 시종 무리하다가 숨을 돌리지 못하고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두 마필 다 뭐 그런 식으로 에이스 전개할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4번마 쏜사를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게 9살짜리입니다. 9살짜리. 지금 9살짜리. 17주에 공백이 있는데 이게 워낙에 말이 잘 만들어서 나와요. 지금 다들 뭐 5세 마필들, 뭐 외곽의 대함장군도 7세 마필, 판타스키민도 5세 마필, 빈체로 카발라마 4살짜리 이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4번마 성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쏜살에 지금 이 다실바 기수가 12번마 대함장군을 타지 않고 4번마 쏜살을 탑니다. 솔직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최근의 모습을 보면 대함장군이 더 나았어요. 근데 4번마 쏜살을 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충분히 이 쏜살이 라이스 조교사가 충분히 쉬어서 충분히 있다 오는 거예요. 지금 워낙에 이 원래 이상형 조교사 마방이 있었던 마필로 생각하는데 지금 공백에서 주행검사 때 보니까 주행검사 때 모습을 보니까 야, 힘이 남아 돌았어요. 완전히 이제 보약을 먹여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번마 17주에 공백은 있지만 충분히 쉬었고 지금까지 손살이 대상경주에 계속적으로 출전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한 번에 힘을 쓰기 위해서 충분히 쉬어서 주행검사를 받고 나온다고 판단돼요. 그래서 저는 4번마 쏜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스마트캣이 압도적인 인권 마필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삼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 스마트캣을 놓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드렸던 마필인데 일단 지금 5번, 6번, 7번 지금
계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 경주는 9번 뉴들콩도 마찬가지로 뭐 부담량 지난 54.5인데 조교가 그렇게 막 썩 좋은 거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뭐 썩 조교가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는 마필은 1번마 아르고리치를 한번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1번 게이트 2점도 있고 지금 휴양원 공백을 갔다 와가지고 두 번의 경주에서 마필의 컨디션만 딱 체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안쪽 1번 게이트. 세 번째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국내산 2등급 슈퍼블레이드라는 마필 토요일날 오늘 토요일 경마 때 토요일 식경주에 출전한 슈퍼블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마필 자체가 완성도가 좀 높아졌다고 판단돼요. 최근 뭐 김철호 기수가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장기 휴양을 갔다 와서 완전히 이제 변화가 왔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번마 아르고리치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일요 경마에서는 후반부에 좀 승부처를 잡고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말들을 잘 만들어 놓은 마필들이 더 유리한 것 같아요. 5번마 팔라티노 일단 계속적으로 입상이 성공하고 있죠. 문세영 기수가 이번에도 기승하고 있는데 일단 뭐 선행을 가야 되는데 여기 6번마 바람의 향기도 있고 안쪽에 2번마 성실인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이 손쉽게 선행을 뭐 토요경마에서처럼 이렇게 기수들이 뭐 백룡 이런 말들을 다 잡아주고 문세영이 손쉽게 선행을 가면은 한 바퀴 돌 수는 있겠지만 이번 경주가 1800m 경주 편성입니다. 거리가 400m가 더 늘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고도 약간 무리했다 치더라도 마지막 끝걸음이 14.4였어요. 너무 많이 무너졌죠. 7번마 센트리카 이승환 기수입니다. 이 마필도 약간 머리가 높은 단점이 있는데 이 마필도 1800m 지난번에 성은크라우한테 이 마신을 이겼는데 이때도 마이어 기수가 선입권에서 머리를 피하면서 전개를 했습니다. 빠르게 흐름을 가져갔어요. 상당히 빠른 흐름이었어요. 이번에도 그 정도로 상당히 빠르게 흐름을 가져가야 된다고 판단돼요. 근데 이 두 마필이 앞선에서 5번, 7번 이런 마필들이 따당으로 끝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경주가 좀 분할된 경주 편성인데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에요. 여기는 제가 봐서는 추임마가 좀 더 유리하다고 판단돼요. 추입할 수 있는 마필들을 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저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후반부에 10경주, 11경주 이렇게 제가 추천 경주를 잡고 들어가는데 이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6번마 픽스고 부담량이 58.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마이야 기수가 이탈 자체가 엄청나게 좋았죠. 예전에는 빅스고가 이동환 기수가 탔을 때도 스타트 능력이 좋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58.5면은 이번에도 그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벌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4번마 컴플리트 밸류하고 2번마 슈퍼 피니시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6번마 빅스고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마필이고 5번마 영광의 올들도 지금 마이너스 5kg 감량 2점으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새롭게 1번마 대상정지에서 출전했고 뭐 앞선에 이제 붙어야지만 좀 더 뛰는 마필이죠. 근데 조원별 기수가 이 마필을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지난 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를 좀 보고 출전하는 모습입니다. 조교의 느낌은 그렇게 썩 좋은 조교의 컨디션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마리 정도가 제 눈에 딱 들어오고 있는 마필인데 확실히 올라온 마필 한번 노려볼게요. 일단은 안쪽에 1번마 마이트로 지난번에는 컨디션 자체가 약간 떨어져 있는 모습인데 정상 주기에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트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푸르칸 기수가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했거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예 약 추진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 끝걸음 배워봤고요. 2번마 슈퍼 피니시도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선행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픽스고는 일단 봐줘야 되고요. 한 마리 더 보자면 기본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죠. 따라가는 전개가 아니라 외곽 게이트에서 한 템포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 장산 포이즌
요거까지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의 11번 울트라 이거라 병합죽을 하는데 말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8번마 장산 포지션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서울 경마 11개 경주, 부산 경마 6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토요일날 부족했던 부분 일요일날 꽉꽉꽉 채워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과 만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한번 지어 짜서 꼭꼭 짜서 여러분들한테 꼭꼭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